안녕하십니까. 비트루트 온넷 앵그리데드입니다. 오래간만에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통신 관련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옛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던데요. 가끔 이제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프로그래머라고 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걸 봤는데, 자기는 이 컴퓨터를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직에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시면서도 그 부분이 늘 일종의 약간 저한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컴플렉스로. 그런데 또 저같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요, 아니 컴퓨터를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프로그래밍을 잘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도 있는 거니까요. 굳이 내가 전공을 안 했다 그런 걸 가지고 컴플렉스를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공을 안 한 분들이 현업에서 더 쟁쟁한 실력을 가진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컴퓨터를 공부한다는 게 실제로 우리의 아이디어,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 아이디어를 컴퓨터가 대신하게끔 하는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코딩하는 그 작업이 바로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고 볼 때 우리가 꼭 컴퓨터의 내부의 일을 그렇게 자세히 전공을 하다시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 SI 업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업무의 로직을 전산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주 발달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컴퓨터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제 TCP/IP 강좌를 시작한다고 전체적인 이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IP라는 모듈이 우리가 이제 다 셋업이 됐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에서 IP라는 도로를, 전 세계에 연결되는 도로를 우리가 건설이 된 겁니다. IP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 IP라는 도로 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통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도로 위에는 뭐가 달려야 되겠습니까? 차들이 달려야 되겠죠. 차들이 달려야 되는데 이 차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프로토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IP 패킷 헤드만, 이 검은 부분이죠. IP 패킷 헤드에 보면은 여기에 프로토콜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서 요 IP 패킷의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여기에 프로토콜을 뭘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크게 ICMP, IGMP, TCP, UDP 이렇게 4개 정도만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ICMP는 차긴 차인데 다른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새로 건설한 도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핑이라는 게 실제로는 ICMP라는 메시지 포맷을 이용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도로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죠, 핑이. 그 다음에 또 ICMP를 가지고는 뭐 예를 들자면 ICMP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TCP나 UDP 이런 프로토콜도 자기 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은 ICMP 쪽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또 뭐 그 ICMP의 메시지 포맷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런 에러가 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포맷을 보면. 그리고 이제 ICMP 다음에 이제 UDP나 TCP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무언가를 위해서, 뭐 IP 도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 그런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위에, 그러니까 자기의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승객들이죠. 승객들을 어떻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내는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ICMP만 하더라도 다른 메시지를, 자기의 ICMP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보내는 데 대해서는 별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주안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TCP나 UDP는 예를 들자면 뭐 텔넷이나 FTP나 HTTP 같은 그러한 메시지들을 목적지까지 수송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CP와 UDP를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유이죠. 전송을 하는 겁니다. 링크 레이어에서 하는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그 전송, 트랜스미션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한참 상위의 개념이죠. 어쨌든 레이어 4에서 자기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IP의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까지 정확히 전송을 하는가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제 어떻게 역할이 나눠진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UDP와 TCP는 그 방법이 아니죠. 그 서비스 측면에서 다 다릅니다. TCP는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U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IP가 할 수 있는 역할을 UDP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IP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UDP가 사실은 없어도요, IP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UDP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UDP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요. UDP를 따로 뒀던 이유는, UDP 역할이 사실은, 대단히 막강 파워입니다. 나중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레이어에서 메시지 포맷을 이제 메시지들을 수송하는데 역할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막강 파워인데, 여러 메시지들이 UDP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UDP와 IP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UDP가 있을 만한, UDP 나중에 메시지 포맷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UDP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그 TCP의 그 멀티플렉싱 있지 않습니까? 상위 계층의 여러 프로토콜들을 전송을 해주는데, 그 역할 때문에 아마 UDP를 따로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IP에서는 이렇게 프로토콜 필드가 프로토콜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UDP로 올라가면 그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각각 16비트로
하게 되니까 그만큼 많은 상위 프로토콜들을 전송을 해줄 수가 있죠. 멀티플렉싱 외에 또 플래그 비트라고 책섬 정도 UDP는 더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DP는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TCP도 많이 쓰이지만 UDP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첫 시간과 오늘 둘째 시간이 너무 시간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TCP로 들어갑니다. TCP는 요즘 오픈소스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스 코드도 TCP 내부가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방대합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을 대충 한번 보면서, TCP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인 알고리즘이었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소스 자체를 분석하기도 힘든 이 소스를 어떻게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소스 코드로 코딩까지 했는지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알고리즘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죠. 하고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트러블 슈팅 할 때 그런 그 알고리즘 알아야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알고리즘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코딩까지 한 그 프로그래머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IT의 꽃은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TCP의 소스 코드는 정말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예전에는 따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MS-DOS만 하더라도 또 예전에는 퓨처 TCP라는 그런 일종의 패키지를 포팅 시켜가지고, 포팅이 아니죠. 인스톨 시켜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든 연결하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참 됐죠. 1988년, 9년도 이런 때였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가 포팅되어 있지 않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TCP로 오늘 이제 들어갈 건데요. TCP는 프로토콜이죠, 그죠? 프로토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프로토콜은 메시지 포맷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프로토콜이다. 메시지 포맷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세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메시지 포맷을 정해놓고 메시지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위 TCP를 이용을 하는 상위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였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한번 보자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을 볼 때 BGP나 OSPF나 가장 원시적인 RIP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 포맷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어떤 정보를 담아서 어떤 식으로 그 포맷들을,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 프로세싱 영역이 있죠. 그런데 프로토콜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포맷만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TCP는 TCP 헤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조할 부분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포맷과 이런 프로세싱 두 분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라우팅에서 우리가 라우팅을 해준다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로 들어온 IP 패킷을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보낸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라우팅 프로세스가 해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사실은 IP 모듈, 그 중에 그 IP 소스에 보면 IP 아웃풋이라는 그 펑션이 있습니다. 그 펑션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로 오는 IP 패킷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자기로 들어온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자기 IP 어드레스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브로드캐스트 IP 어드레스인지 확인을 해서 아니면은 디스카드 시키고 라우트일 때는 근데 사실은요 호스트일 때는 디스카드 시키죠. 근데 라우터 모드로 바꿨을 때는 이걸 다른 인터페이스로 포워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IP 어드레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위 레이어 TCP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라우터와 일반 호스트의 차이점은 딱 그 차이입니다. 라우터 모드일 때는 다른 인터페이스로 포워딩을 해주게 되고 호스트일 때는 디스카드 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1차적인 관문이겠죠. IP 패킷이 올라왔을 때. 근데 그건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딩하지 않는다의 디시전 메이커는 IP 모듈이라는 겁니다. IP의 소스 코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기준으로 포워딩하고 포워딩하지 않고 이걸 어느 쪽으로 인터페이스를 보낼까?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보낼까? 아니면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보낼까? 결정하는 거죠. 근데 뭘 결정하느냐? 호스트든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든 라우터든 간에 자기의 그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냥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패킷은 이쪽 인터페이스로 포워딩을 해주라. 아니면 저쪽 시리얼 쪽으로 해주라. 라고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를 해줘요. 라우팅 테이블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 위에 사인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겠다. 거기 보면은, 어느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라. 예를 들면, 가다가 서울로 빠지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가라. 대전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정표들이 도로 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똑같은 거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우팅 프로세스의 역할은 뭐냐? 이 라우팅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그 라우팅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역할입니다. 라우팅 프로세스가 결코 IP 패킷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쪽 인터페이스로 보내고 저쪽 인터페이스로 보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라우팅 프로세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우팅 프로세스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각 라우터의 라우팅 정보들을 서로 라우팅 메시지 포맷이겠죠, 그죠? 메시지 포맷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우터는 당연히 패킷을 라우팅을 하죠. 포워딩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라우터 안에 들어가 있는 라우팅 프로세스는 그런 포워딩 기능이 아니라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한다.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이제 아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TCP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TCP만 해도 이미 상당히 굉장히 소스 자체가 길고 그리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메시지 포맷을 먼저 보겠습니다. TCP를 왜 제가 트러스트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이제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죠. 약자인데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입니다. 내가 목적지까지는 반드시 승객들을 보내준다. 무조건 거기에 딱 도착하게끔 해준다. 그러면 무슨 프로토콜이 당연히 그래야지. UDP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UDP는 목적지 보낸 대로 가다가 에라이씨 그냥 몰라. 나도 차도 고장났고 몰라. 이러면 나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UDP라는 거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의뢰했던, 그 수송 서비스를 의뢰했던 애플리케이션 지가 감당을 해야 되죠. 될 수 있습니까? 근데 TCP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TCP는 무조건 거기까지는 보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리하게 해야 되겠죠. 영리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영리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TCP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코딩까지 다 해서 컴퓨터의 커널 부분 안에 딱 소프트웨어 모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API 펑션들을 이용해서 커널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TCP 모듈 펑션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포맷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IP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IP 패킷 헤더입니다. 그러면 IP 패킷의 헤더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옵션 필드죠, 그죠? 그 이육 부분이 실제로 TCP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TCP 헤더 플러스 데이터 전체가 IP 패킷의 데이터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IP 패킷의 그 헤더 부분에 이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6번이면 TCP 요 뒤에는 데이터 영역은 TCP 패킷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IP도 자기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IP끼리도. IP에 뭐, 이 호스트, 저 호스트 사이에 IP 패킷을 서로 주고받는데, 내 도로 위에 올라오는 승용차가, 뭐, 이런 TCP인지, 뭐, UDP인지, 뭐, ICP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 필드에서, 내 도로 위에 운행되는 차가 TCP구나. 굉장히 프리미엄 그 딜리버리 차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IP 쪽에서는. 그리고 또 약간 알아야 될 게 여기 프래그먼트라고 이제 이런 필드 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32비트짜리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요것도 이제 IP 레이어 쪽에서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TCP 쪽에 올라오시다 보면은 중요한 거 TCP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역할은 상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멀티플렉싱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쪽에 소스 포트 넘버 몇 번, 그 다음에 리모트 사이트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몇 번,
이걸 표기해 줄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TCP, 제가 TCP를 설명할 거니까 TCP 헤드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시퀀스 넘버가 내가 TCP 패킷을 보낼 때 나눠서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데 좋아. 내가 1번 TCP 패킷 보냈어. 그 다음에는 2번 TCP 패킷 보냈어. 이렇게 다 TCP 패킷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고유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시퀀싱이고요. 그 다음에 ACK라고 Acknowledge입니다. Acknowledge는 뭐냐면 금방 말하는 시퀀스 넘버를 상대편으로 받았을 때 나 1번 패킷을 받았어 라고 에크 1번 내보내는 겁니다. 상대방 쪽으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acknowledge 번호입니다. 번호이고, 그리고 여기는 TCP head length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고요. 대충 알아셔도 되고, 여기 플래그 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플래그가 뭐냐면 총 6가지, 그러니까 1비트짜리가 총 6비트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씬 비트가 있고요. 씬은 뭐냐면 싱크로나이즈.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싱크로나이즈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에크 말고 acknowledge 비트가 또 있습니다. 이 패킷이 acknowledge 비트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acknowledge 넘버를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핀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푸시 필드가 있고, 리셋, 이전에 여기는 안 넣었는데 리셋이라는 필드도 있고, 총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윈도우즈 사이즈, 윈도우즈 사이즈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TCP에서 윈도우즈 사이즈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체크성입니다. 이게 다치지 않았냐, 이 패킷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나중에 서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성이죠. 그 다음에 urgent point라는 게 있는데, 필드에 urgent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urgent point는 실제로 urgent한 세그먼트가 맵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옵션스는 TCP에 여러 가지 옵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TCP 쓰는 용도에서 옵션스를 우리가 소켓 함수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는 상위 프로토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는 BGP를 예를 들어 볼게요. BGP의 포맷이 또 들어간 겁니다. BGP 헤드가 있겠죠. 그죠? 패킷 헤더, 그 다음에 BGP가 메시지 주고받는 게 뭐겠습니까? 다 IP 어드레스들이겠죠. 그죠? 루트 정보들이겠죠. 그렇게 TCP 패킷은 정의가 되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TCP가 간단하게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닉스에서 커넥트 함수를, API 함수를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커넥트 했으니까 상대편에서 accept 한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connect라는 API 함수를 콜을 했을 때 이 connect 함수의 내부는 실제적으로 TCP의 펑션들을 콜을 또 하겠죠. 그죠? 그리고 TCP의 펑션은 또 IP의 펑션들을 또 콜을 하겠죠. 그죠? 사실은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다 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잊어먹자고요. IP는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냥 상대편 IP 쪽으로 줘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CP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 TCP로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커넥트는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커넥트를 하겠죠. 이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면 TCP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편 TCP, 서버에 있는 TCP 모듈에 싱크 패킷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의 TCP 모듈은 그 클라이언트의 TCP 모듈에 acknowledge를 하면서 동시에 그 패킷에 그 synchronize 필드를 set on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느냐?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TCP는 서버의 TCP한테 요걸 시인을 받았으니까 또 에크를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서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서로 이제 통신 시작하자. 전화로 치자면 이제 둘 다 훅업을 한 겁니다. 그죠? 딱 된 겁니다. 이 상태가. 그리고 이제 서로 메시지를 막 주고받겠죠.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딱 수화기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소스 코드로 말하자면, 유닉스의 소스 코드로 말하자면, close, 그 다음에 file descript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그럼 TCP에서는 뭐 하느냐? TCP에서는 fin 필드를 셋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이 지금 보내는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원 비트도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최소한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in 패킷을 보내고 그러면 여기서는 acknowledge 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만 그럼 fin을 날렸다고 되느냐? 클로즈에서는 서버 쪽에 TCP도 반드시 fin을 또 날립니다. 그러면 에크를 하죠. 한쪽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fin 보내고 에크 받고 이런 건 이제 half close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훅업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여기 담아서 푸시 팩, 이 부분은 또 더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푸시에 대해서도 해서 셋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받았다라고 반드시 서버 쪽에서 acknowledge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다른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각각의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버 쪽에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그죠? 또 받았으니까 acknowledge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connect, read, write, close의 개념으로 TCP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동일하게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건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텔넷 아시죠? 텔넷을 오픈을 하셔서 그 웹 서버에 포트 넘버 80번으로 텔넷 한 칸 띄우고 IP 어드레스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80번으로 치게 되면요. 텔넷도 TCP를 쓰고 그 웹 서버도 TCP를 쓰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커넥터를 치게 되면 밑에 TCP 모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커넥션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read, write 하는 방식이 다르고 HTTP 자체의 서버가 또 바라는 메시지, HTTP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서로 말도 못하고 이쪽에서 마치 전화 서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우리나라 말로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는 영어로 하니까 서로 멍하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실제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라우팅에 관해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 계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첫 시간 치고는, 아니지, 두째 시간 치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아마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